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님 모시고 정치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박 대변님 단추도 들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예. 그 하면은 예. 지금 3시 20분인가요? 그렇죠? 예. 우리 앵커님이 저 만세 부를 때까지 진행을 하셔서 우리 몇 분까지 오늘 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3시 50분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50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리를 시작해서 예. 4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정말로. 예, 금요일. 그리고 견뎌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박 대변인 먼저 좀 질문을 말씀하세요. 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혼재가 돼 있어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그건데 용산 이전은 왜 예를 들어서 용산이건 광화문이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 자체에 대한 여론은 어쩌면 찬성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은. 그런데 광화문이 안 되고 용산으로 이전하고 다시 용산을 5월 10일로 못 박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변인님은 아까 5월 10일이란 거는 어떤 전문가들은 그때까지 보안시설, 안보시설들이 다 완비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지만 괜찮다. 근데 국민들의 여론이란 건 그때까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번 왜 깊이 생각해보고 잘 충분히 준비하고 가지 왜 5월 10일 날 꼭 그 시작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 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다면 5월 10일 날 청와대에 들어가셔가지고 당선인이 진짜 면밀히 안보라는 게 굉장히 이거 섣불리 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검토하셔가지고 그래 우리는 한 달이면 할 수 있어 하면 6월 10일이라도 들어가시면 되는 거를 왜 5월 10일 날 못을 딱 박아놓고 이날 청와대는 하루도 못 가 있겠어 통이동 근무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이에요 지적은. 예. 그 제 말이. 제 말이.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말이. 왜 굳이 그렇죠?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을 그러니까 저도 전혀. 이렇게 하시니까 의견이 다를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예. 이전 TF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몇 번 저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예. 뭐 이렇게 급하게.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첫째 하나는 저런 생각. 그러니까 처음에 공약을 발표할 때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못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고, 예. 그래서 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예.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좀 새끼를 잠깐 갔다 올게요. 예. 가시죠. 예. 저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새 대통령 예. 이 대선이라는 기간이 가시권에는 안 들어오고. 예. 정권 새로운 정권에 대한 윤곽이 없는 시절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통령 전용기. 예, 물론입니다. 제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 국력에 저는 이제 비행기 좀 샀으면 저는 좋겠어요. 10년 전부터 창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조금 대선이 가까워지면 정파 싸움 하느라고 또 뭐 예산 얘기하고 또 뭐 맨날 똑같아요. 여당은 또 뭐 해야겠다고 하는 거고 그게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여당인 측에서는 또 해야겠다고 그러고 야당은 무조건 또 예산 때문에 반대하고 이런 거 좀 없어지면 좋겠다. 찬성입니다. 그건. 두 번째는 뭐 청와대 기획 집무실 이전한다니까 좀 허황된 얘기일 수 있는데 비서동 좀 제발 좀 재건축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 잠깐 이동해 있으면 되잖아요. 그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가 꺼졌는데 제 얘기 이 얘기는 잠깐 가는데 다시 올게요. 멀리 가셔도 괜찮아요. 2010년도인가 아마 그 세종시로 가요. 정부종합청사가 일로가 막 비면서 가서 그때 이런 거 검토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서동을 새로 건축하자.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서진들이 다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근무하자. 그리고 새 대통령이 오시면 새로운 건물에서 비서동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뭐 본관이야 손을 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야 간에 갈등도 없고 뭐 좋겠다라고 해서 검토했어요. 그래서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12월달 공약 나올 때 뭐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광화문이 어렵다고 검토를 하고 뭐 용산 가신다니까 그때부터 그럼 뭐하러 급하게 이제 근데 이거 급하게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되죠? 본인이 뭐 묻고 답을 하세요. 저 편안하게 신기했습니다. 본인이 뭐 묻고 답을 다 하시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역대 대통령께서 늘 해보려고 하셨는데 잘 안 되고 하니까 당선인이 꼭 이번에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주변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좀 그렇습니다. 들어갔으면 그게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와대에 꼭 안 들어가도 통일도에서 질문해도 되지. 그래요? 청와대에서 위기관리센터 뭐 이런 시설들 개방 안 하고 청와대 모든 시설이 다 있는데 굳이 왜 안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의지가 거의 내가 하루라도 거기 있으면 다시는 못 나온다. 그 정도 의지가 없으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못 믿으시는 아니니까 그거는 당선인의 그 생각을 난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돈 들잖아요. 용산으로 꼭 가야 된다. 아니 5월 10일부터 대변인님. 용산서 근무하겠다 그러면 돈 들어가지만 지금 금융연수원이니까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사실은. 통이동 계시려면은 경호해야죠. 그거 그 일부 경우 그러니까 분수대에서부터 그 통이동 그 지금 있는 당선인 비서실 건물까지 한 500 직선거리 500m도 안 돼. 대변인 말씀 다 알아듣겠는데 왜 제가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준비하는 동안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면밀히 검토하려면 세 달 네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굳이 청와대에 있는 시설을 놔두고 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시고요. 통일도 근무하시는데 비서진들 청와대 근무하고 위기관리센터 그대로 지금처럼 운영하고 하면서 국민의료인 수렴하고 안 들어가시겠다니까. 왜요? 해도 될 텐데. 해도 될 텐데. 왜냐고 제가 궁금한 거. 굳이 그 시간을 꼭 청와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잖아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존중해 주자니까요. 저는 제가 볼 땐 통일도에 근무하는데 크게 많은 비용 안 들어간다고 봐요. 아니 그 모든 게 납득이 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 청와대 하룻밤이라도 자면 큰일 나. 라고 누군가가 점사를 보시지 않는 이상은 나머지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 그 말 듣고 안 들어가시는구나. 고개가 끄덕여지지 나머지 걸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려고 해도 너무 급하게 가시니까 제가 절충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근무하고 아니 저기 당선인은 통일동도 당선인께서 왜 청와대 이렇게 진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이니까 저도 또 편안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가 또 소통하는 의원님들도 보면 좀 답답해하세요. 지방선거 목전인데 다른 비전이나 이런 걸로 이제 어쨌든 희망을 주는 결과가 안 나와도 사실 당선인의 모든 행보는 또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런 계획에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딱 그 시기에 굳이 꼭 이 이슈로 매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갑갑해하시는 원내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내 의원님 원내 백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거기 똑같은 하도 표정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표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좀 이슈 전환을 위해서라도 요거는 좀 한 텀 쉬시지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0.73%가 준 의미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니까 정권 교체 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정권 교체는 시켜줄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가 국정을 운영할 만한 동력은 스스로 만들어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동력을 안 만들고 지금 깎아 먹는지 그러니까요. 원의 백수로서 답답하다니까. 저는 오늘 굳이 뭐 코멘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 뭐 혼자 다 하시니까 아니 이제 아니 그리고 거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건데 이 검찰 개혁 이 검찰 방안 관련해서 아까 박 대변인 말씀하신 것도 무슨 생각이에요? 0.75% 저는 그 부분이 약간 동일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0.75% 이겨도 이긴 거니까 그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거 아니냐? 저는 여기를 동의하죠. 국민들이 그 0.75%를 이기게 하면 그래 정권은 바꿔보자. 거기는 저는 맞는다고 보지만 윤당선이 제시하신 모든 공약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 지지한 국민의힘을 지지한 분들조차 그 공약에 대해서 다 지지한 건 아니라는 그건 분명할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저는 또 얘기하면 굉장히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우리 검찰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하나만 딱 여쭤보려고 진짜 하나만. 검찰은 다른 건 다 돼. 수사지휘권 폐지를 당선인은 지금 검찰을 독립시킴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하게 하겠다. 이게 명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검찰이 예를 들어 검찰이 그동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말입니다. 수사해야 될 사안을 수사를 안 하거나 혹은 기소해야 될 사안을 기소를 안 하거나 혹은 또 기소를 해놓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부실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가지고 무죄를 받아내거나 혹은 미운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아주 가혹하게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개혁 대상에 올랐던 게 맞죠. 그러면 제가 이겁니다. 딱 질문을 장황하지 않고 지금에 남아있는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이 네 가지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나요? 지금의 그 윤 당선이 제시하신 검찰의 개혁 방안으로 제가 우려하는 이 네 가지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나요? 제도적, 시스템적 수단이. 일단은 지금 그 인수위 활동하는 것들 보도 내용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용산 이전과 인사 문제가 제일 복잡한 것 같아요. 갈등이 심한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검찰의 문제는 어제 조금 불거졌던 거지 이게 메이저한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메이저 중에 그래서 빅 메이저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길게 갈 것 같아서 자 이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자. 심플하게. 차라리 네 가지 규제. 차라리 감사위원 인사가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집하시는지 뭐 이런 거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 예. 한데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억에 검찰 수사권 검찰에 대한 장관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폐지 그다음에 또 예산에 대한 문제 뭐 이렇게 결국엔 궁극적 목표는 같이 얘기했던 검찰의 독립이었어요. 독립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공약 과거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서 국회의 견제, 법원의 견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통해서 국회가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반론 말씀하실까봐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검찰 모르는데 자꾸 저 감사위원 얘기하시던 뭐. 오늘 다른 조식을 쓰셔가지고 저도 여기 외전에 올 때마다 힘들어서. 아니 근데 모든 시스템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보기에 그러니까 국민이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보이도록 하는 제도는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동선이 권력자들이 가는 길이 보이는 것들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정수석실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실상 권력기관과의 청와대의 소통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휘통제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런 방식의 소통이 사라지냐? 오히려 음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대통령 기록문을 남긴다는 것도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몇십 년간의 비공개 기간을 두고 하는 방식도 결국은 국민이 점검할 수 있고 사후 통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의 절충점이거든요. 저는 이제 수사지휘권이라는 것도 사실상 공개되고 그 당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나 평가들이 직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 과연 독립성을 보장한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저는 제도의 설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방송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우선 하나는 저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 폐지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민정수석실이 폐지돼 갖고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는 거는 당선인이 하다가 잘못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겠지. 그거 봐. 당신들이 잘못 생각했잖아.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아니요. 그런데 민정수석실 폐지는 제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엔 그 중요성 면에서 최고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수사지휘권은 중요하고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견제자가 치니까. 민정수석실을 왜 폐지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당선인이 검찰을 너무 잘하세요. 검찰과 친하지 않은 정부가 오면은 민정수석실이 있어야지 장난 안 치고 서로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정책적 얘기도 하고 이런데 당선인께서 검찰을 너무 한몸같이 잘하세요. 제가 보기에. 이건 제가 생각하는 민정수석실이 우리 없어도 검찰이 내 마음을 100% 알 거란 어떤 그런 기대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비판적인 쪽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과정을 봤기 때문에 총장 출신이시고 악의적으로 의심하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총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당선인 유세 과정에서 난 누구를 어디 앉히고 독립운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봐서는 그 조직 자체가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를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민정수석,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청와대 직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령이 뭐 그건 그래서 제가 중요한 민정수석실 중요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근데 저도. 그 꼭 이재정 의원님 지금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딴 데서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민정수석실 폐지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그걸 다른 식으로 뭐 통제하고 견제하고 보고받겠다, 업무하겠다. 이해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정부가 했던 일에 대한 그 무오류의 강박관념에 빠져서 우리가 했던 일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 반대한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우선 드는 거예요. 검찰질이 갈게요 다시.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딱 4가지만 여쭤본 거예요. 검찰이 그동안 개혁 대상으로 평가됐던 건 그 4가지 오류 때문에요. 대부분이 수사할 걸 안 하거나, 수사를 해놓고 기소를 안 하거나, 기소를 해놓고 봐주고 싶은 사람은 진짜 부실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놓고 재판부를 통해서 면죄부를 아예 받거나 부실한 수사를 통해서 재판부가 이랬지 내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가혹하게 수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뭘로 견제합니까? 만약에 그런 오류에 대해서는 지금 윤당선인의 공약 중에 이 4가지 검찰의 오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나요? 저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국민으로서. 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검찰청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법에 그런 게 다 규정돼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소 편의주의, 저는 기소 아주 편의주의 무너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법에 정해진 대로 법에 규정한 대로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지금 앵커 말씀하신 이런 검찰이 잘못된 부분 그거 누가 했는지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자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조사를 하냐고. 그 조사하려고 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이 있으면 말리려고. 그래서 참고로 제가 과거에 변호사였어가지고요.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는데 잠시 휴업 중인데요. 예, 휴업 중인데 검찰 정법도 있고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오래간 축적해온 경험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건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라는 그 재량권의 공간이 너무 넓어서요. 심지어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는 우리 법조계 그것들이 있어요. 내가 봐줄 사람 봐주고 그다음에 한 번 봐줬던 거 갖고 있다가 다음에 훅 수사해서 다음에는 내 말 안 들으면 기소하고 바로 그런 사례에 법원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원도 굉장히 소극적이다가 최근에 공소권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 관련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재정 변호사가 한 건데요. 최근에 그 법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검찰의 기소 편의라는 것들은 독자적인 권력이 돼가고 있어요. 검찰은 지금 독립성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야 막론하고 우리가 정권 초기에 그런 수사를 통한 정치 보복 유사의 그런 장면들을 왜 목도하게 됐냐면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권력이었던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나와서 참 뭐라 말씀하기 뭐하지만 검찰이 독립적인 문제였던 게 아니라 정권이 눈치 보여서 그런 수사를 가혹하게 집행한 것들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이 정권과 결탁이 되고 어느 측면에서 자기의 역할론을 확대시켜서 조직을 보위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온 겁니다. 저는 검찰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여야를 떠나서 뭐 국민의힘이건 우리건 간에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의 검찰은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기소 편의주의라든지 수사 기소권이 독점된 부분들을 어떻게 권력 분산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윤석열 총장과의 뭐 과거의 인연들 어떤 사건들을 떠나서 저는 정치하게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자 이재정 의원님은 법조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는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저는 전 일반 국민. 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정해져 있는 법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정치하게 정리되어 온 법 조항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기관이 그다음에 모든 나라가 운영이 되면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늘 거기에 다른 그 오염된 요소들이 들어가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좀 걷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돌아가면 한마디만 하세요. 무슨 얘기면 그동안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런 많은 오류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시스템 중에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더 약화시키겠다는 공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부분까지 갈게요. 우선 예. 그럼 그 이전에 지금 법조인의 이재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견제는 법원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발되는 기소, 그다음에 잘못된 수사 이런 것들. 그것도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자, 이제 돌아갈게요. 검찰 개혁으로. 수사 안 하는 부분을 또 그러니까 견제를 못해요. 지난 5년 동안 네. 5년 동안 검찰 개혁한다고 지금 쭉 해왔잖아요. 제대로 그 못해서 많은 심판받았죠. 많은 뭐 저항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비판도 있었고 아니라고 하면서 5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그렇습니다. 기간이에요. 근데 뭐 물론 아쉬운 점이 있고 제대로 못됐다 말씀하실 네.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 됐다. 그러면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선인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게 0.7%로 더 지금 국민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해보자. 근데 이 방식이 A부터 뭐 CD까지 있는데 이 각각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 A는 A 다시로 좀 고치고 여기엔 이런 보완 규정을 좀 만들고 우리가 해봤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를 인수위에 와서 얘기하면 되지.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니, 나는 정치인이네 이러고는 뭐 전날 기자회견 열어서 현직 장관인 거죠. 여전히. 아니 현직 장관이어도 지금 그 현직 장관인 거죠. 법적- 본인의 일을 예, 하는 또 거죠. 법적으로는 5월 9일까지 현직 장관이고 현직 대통령일 수 아니 있는데 레임덕을 독촉하시는 겁니까? 아니 레임덕이다. 아니 네. 그거를 인수위 가서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아니, 오지 현직-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 얘기하니까 그 얘기하니까 오지 말라 그랬지. 그 얘기를 왜 전날 기자들 딱 모아놓고 당선인이 공약한 거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틀린 것도 아니죠. 저는 선택할 그래요?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그거에 대해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고 그게 내 심기를 건드렸어. 아 보고하러 오지 마. 이건 또 무슨 아니 시제마로 그러니까 그런 땡깡입니까? 생각을 갖고 있는 장관이고 뭐 그렇다면 와서 보고해갖고 얘기가 되나? 그러면 이거를 좀 숙련 좀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받자. 아니, 이게 맞는 거지. 제가 하나만 박 대표님 보시기에 그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장관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근데 보죠. 그 행위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이상 그건 약간 보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뭐 제가 그걸 적절하다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건데 그건 어떤 쪽에서 보면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겠죠. 어떤 쪽에서 보면 현직 장관으로서는 또 할 만한 얘기냐 이렇게 보는 사안이에요. 그건 그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보고를 받는 행위는 그거는 어떤 선물을 주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향후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알기 위해서 하는 실무 작업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걸 안 합니까? 저는 그거가 이상한 거예요. 태도 예. 자 그건 조금 더 들어가 봐요. 예. 감히 무례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여. 안 두 개가 이제 같아. 대검의 보고가 있었고 예. 법무부의 보고가 있어요. 근데 대검의 보고는 받았어요. 예. 근데 법무부의 보고는 문서로도 왔는데 그게 법무부 대검하고 사전에 협의한 내용하고도 좀 달라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 내려왔는데 이게 조금 인수위 생각과는 좀 달라. 그런데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예. 인수위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를 해. 예. 그러면 인수위에서 당연히 당신도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럼 숙려 기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 봐라. 오늘 할 거 내일 하자라고 하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양새가 그래서 삐져가지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례라는 게 아까 예. 기억이 나서 예. 얘기를 했는데 다른 방송에서 무례라는 표현 쓴 인수위 발표 내용은 잘못됐다고 저도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표현은 잘못됐지만 저는 내용은 인수위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 박범계 장관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재정 위원님 보기엔 전직 장관이 그럴 수 이게 법에 규정된 건 없으니까 이거 태도란 거 네. 법에 규정된 건 없으니까 이쪽에서 보기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규정을 하는 것이고 적절하다고 규정하시는 거고 적절치 않다는 거니까 그건 중립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안 그럼 자체는. 인수위가 와서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인수위는 그게 무슨 어떤 제왕이 말입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 너의 말을 들어주겠노라 이게 아니잖아. 일하자고 불러가지고 넌 이건 뭐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어떻게 일을 했니?
근데 태도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네 얘기 안 들을래. 이게 이런 거 모양새가 아닌가 싶어 제가. 예. 그거는 똑같은 선거 앞두고 저희로서는 그런 방식의 대응은 똑같은 논리인데 예. 싫을 거 없습니다. 안 그 정도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받겠다. 그러면 뭐 그리고 그건 뭐 박범계 장관도 예. 그날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없어요. 아니 뭐 다음 주에 받을 거면 뭐 저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그래서 궁금하지 그래서- 않아서 여쭤보지 않았는데 혼자 꺼내시고 왜? 아니 저기 뭐 그건 제가 하나도 안 궁금해서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혼자 왔어? 이렇게 다음 주에 받을 아니, 거면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갔지? 다음 주에 받을 거면 좀 문제 없습니다. 여기 그거야. 힘들어요. 다음 주에 받을 거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안 여쭤봤는데 그거 혼자 말씀하시고 갑자기 아니 박범계 장관 잘못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태도의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인수위 활동 시작된 지 한 일주일 조금 못 됐나요? 예. 과거 인수위 이제 몇 대 몇 번 이렇게 보면 시작에 이렇게 뭐 굉장히 시끄럽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인수위가 막 그 호통을 치고 뭐 억압적이 나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 좀.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권수표 앵커님의 진행이나 뭐 이제 논점이 어디로 가더라도 한 번도 교정할 생각을 못 아니, 해봤는데 이렇게 오늘 하지 여러 않으면서 가지로 뭐 많이 배웁니다. 하나가지고 예, 예. 아 오늘 약간 다른 표식을 쓰시네요. 오늘 뭐 딴 걸로 연구를 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리고- 감사위원 얘기하고 싶어 하시니까 감사위원. 저는 네. 그 얘기 예, 뭐 해도 감사위원.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해보세요. 말씀 한번 예. 해보세요. 감사해요. 예. 네네. 아니 저는 뭐 다른 뭐 공공기관에 무슨 인사를 했네 뭐 했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부터 해서 임기가 4년이에요. 감사위원도 지금부터 해서 4년이라는 예. 거예요. 대통령 임기는 5월 10일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조금 시간을 두거나 아니면 당선인 측에서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감사위원이라는 거는 예. 감사위원은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네, 되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 내 편 따지는 게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 됐건 예. 뭐 합의할 수 있고 동의할 수 네.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청와대가 발표하는 건이나 뭐 이런 거 보면 5월 9일까지 법적으로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으니까 예. 네. 맞지 당연하지. 네. 근데 그래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당선인이 심지어는 이제 막판에 한번 가보세요. 저런 문제도 있어요. 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예. 총리가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와요. 그럼 조각을 하는데 총리의 제청을 못 받아요. 예. 네. 그럼 현재 있는 총리의 제청을 받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도 발생하거든요. 예. 그리고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장관들의 청문회가 한두 군데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국무위원 수가 안 된다. 그럼 지금 현재 일하시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시던 장관분들을 사퇴를 안 시키고 국무위원으로 앉혀서 이 숫자를 맞춰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웃기는 이런 것들을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 우리가 몇 번 해봤으니까 고쳐줘야 되는 게 맞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인사라는 거는 법적으로 법의 절차와 과정은 내가 처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권은 새로운 사람한테 있다라는 걸 인정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를 오히려 내가 처리해 줄게. 깨끗하게. 예. 새 방 들어오기 전에 예. 내가 여기 청소해 줄게라는 게 맞지. 인사권 나한테 있어요. 감사위원 논아 먹어요. 예. 이게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은요. 감사위원 아까 그래서 예. 제가 그 말씀드려요. 감사위원은 정말 공교롭게 독립적이어야 임기가 독립적이어야죠.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네 편 한 편, 특히 너 이제는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나누는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는 그것도 거예요. 아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현 정부가 이건 조정한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 임기가 언제 끝났냐에 따라서 당시의 권한을 다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뭐 감사위원 임명이 한 번 있었다. 정권 말기 임명은 그때뿐이다 하는데 그때 임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감사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사실 다시 얘기해서 혹여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의중과 똑같고 윤 당선인과 긴장관계에 있다? 오히려 그건 바람직하겠네요. 아니, 근데 현 권력을 견제하는 방식에 긴장관계가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걸 정치적으로 따지지 않고 임기 만료 시점에 권한을 행사한다가 맞고요. 다만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이런 임기의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여러 번 문제가 있었고 최악의 경우가 바로 환경부 장관 수사권 아닙니까? 공공기관 다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방식에 있어서 결국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수사까지 할 정도로 이런 정권 말기에 그런 임기 불일치로 인한 정책적 어쨌든 비전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정부의 문제를 겪어 보시고 계신다면 제도적으로는 그러면 공공기관 임기나 뭐 이런 부분 특정 네. 직역에 있어서 만약 진짜 같이 갈 필요가 있는 네. 것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도적 정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희 내부에서 주시는 분들도 저는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하시지 감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다르다는 보도가 거죠.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면이 있잖아요. 일단 뭐 하나씩 추천하자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런 아닌 것 면에서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그건 지금 반대입니다. 현재 7명의 감사위원이 정족수인데 예. 5분이 계시고 2자리가 공석이라는 거예요. 이 중 5명 중에 3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임명이 됐고 예. 뭐 소위 성향상 예. 현 정부와 가까운 분이다는 얘기가 보도에 나와요.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임명을 하자는 거는 이거 자체가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씩 하자는 거는 7명 정원 중에 4명을 대표로 만들어서 나는 2명 다 하셔야지. 감사원의 기능을 저는 그 얘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얘기죠. 자 그래서 1대1이라는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저는 잘못됐다. 두 2대 번째 0이 왜 두 번- 지금 그러니까 현재 두 번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네. 공석이 됐을 때 인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임명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 공석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 안 하셨어요? 해야죠. 아니 왜 여태 안 하시고 하셔야죠. 지금 와서 그리고 그러니까 왜 예. 제가 여쭙잖아. 네네. 왜 안 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재정 이렇게 의원님 답변을 해야 말씀 되는 맞아요. 건가요? 그러니까 공석이 생겼어, 인사 수요가 생겼으면 바로 인사. 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할게요. 왜 제가 말씀만 드리려면 놀라세요. 50 오늘 감사원이 52 분이에요. 인수위의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만 했더라고요. 드리려면 놀라세요. 감사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예. 필요한 걸 감안해 예. 현 시점처럼 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선 예. 제초권 행사를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예. 제초권 행사 안 하는 게 어디 진영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오늘 감사원에 대한 인수위 업무 보고 결과 발표문에서 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메모해놨어요. 인수위측 주장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면 감사원 그러면- 주장. 그러면 감사원 주장. 윤 당선인이 하면은 중립성을 아니, 보장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겁니까? 감사원은 뭐라고 네. 하냐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예. 감사위원회 재창권 행사가 적절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협의라는 거는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협의는 1대1 사실상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 행사에 그러니까. 왜 발목 잡으십니까? 그러니까 감사원도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꼭 아니, 내가 제가- 하겠다는 아니 거예요? 그분이 법률에 능가하는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법률상으로는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아니, 건데 그러니까 권한 행사 감나라 당연하다고- 배나라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자체 예. 얘기라니까 감사.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감사원에서 누구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 감사원도 부적절한 얘기를 자, 했네요. 아니, 제가 아주. 하나만 들어요. 53분? 예. 그리고 아니, 참고로 이 말씀은 예. 드려야 되겠어요. 문재인 정부야말로 어떤 사람은 인사 참사다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경향성 있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원장 사례에서도 보고 검찰총장 사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가 이상하다. 국민의힘 인사 참사는 인사 국민의힘의 아니, 우리 인사 대권 참사는- 후보로까지 두 분이나 인사 나가셨는데요. 참사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던 각 청문회가 필요한 분 중에 30몇 번을 인사 강행을 해서 네. 인사 참사라고 했지 이게 지금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로 인사 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로 어떤 경향성을 아니, 두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중립성이 유지돼야 될 이 의원님 말씀하신 기관에 걸 농담으로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네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인수위 측에서 반대하시는 거는 당신 사람 심으려 그런 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들 사람 심어가지고 하는 그럼 거죠. 내 사람 그래서- 심겠다는 네, 얘기를 그래. 들어요. 아 그럼 거꾸로 똑같은 아니, 그러니까 당신 사람 거꾸로. 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건 그때 윤 총장 임명하고 하면 결국은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에 왜? 그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편견 제가 없이 개인적으로 네. 했다는 거죠, 인사를.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알겠습니다. 그건 농담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 진짜 존경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표를 위한 그 워딩이 감사원장도 결국은 아니었나라고.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아니죠. 협의해서 해라. 협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자 협의해서. 자 제가 그걸 하나씩 논하고자는 얘기 하지 말고 협의해서 하나씩이 양쪽이 다 아니라- 동의하는. 하나만 여쭤. 여기가 정치 영역이 아니라 권한이고 법적 권한의 영역입니다. 누가 감나라 배나라를 합니까? 감사원도 공기업의 지나친 경우는 아까 일이에요. 이재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기업도 아니 그러니까 임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분야도 있다고 봐요 전들. 그런 건 그래서 제도적으로 차분히 예를 들어 다듬어 복지부 보는 장관. 거죠. 그러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있는데 전 정부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장관이 예를 복지부 장관이. 안 될 거예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기를 안 둔 거예요. 자를 수 있게. 예? 임기를 둔 건 어디냐면은 사정기관이에요. 사정기관. 검찰총장, 예? 감사원장 이런 분들 임기를 둔 이유는 정치적으로 중립하기 때문에 누가 임명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당신 중립하라고. 그러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감사위원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법대로 임기를 채운 다음에는 임명을 해라. 이건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원칙 내부에 있는 얘기예요. 감사위원도 똑같이. 그러니까 감사위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꼭 앉혀야 된다는 논리 자체가 이 원래 원안의 임기제를 부인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있는 대로 계속 운영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인사권자가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뽑아서 거기 놔야 되는데 편향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 당시인가요? 그 이후인가요? 김호수 지금 현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사위원 제청을 청와대가 여러 번 요청했는데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감사원 입장에서 봤을 땐 김호수 현 검찰총장은 감사위원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계속 청와대 요청을 반대했다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당연히 그렇게 해서 중립적이기 위해서 법에서 이렇게 임기를 많았어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지금까지 쭉 했던 거는 역대 어느 정권이나 똑같아요.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혹은 내 말을 들을 사람들을 임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찾으면 되지. 아니 그게 찾는 게 말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금 이 감사위원으로서 권순판커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라고 해서 정말 보세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아니 정치적으로 편향을 찾아내면 된다는 말이 쉽지. 그런 신중함을 가지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 권한을 가지고 1대1이라는 얘기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청와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정말 저라도 뭐라 그러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농공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조속히 임명을 하는 게 맞았고 그 지점을 지적하신다면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저는 권한 내 행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원칙이죠. 지금 박 대변인 말씀이나 국민의힘 말씀이 얘기가 되려면 무슨 주장까지도 가능하시냐면 앞으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임기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정권 바뀌고 마음대로 임명하게 합시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가시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지금까지의 검찰에 대한 인사가 잘못된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는 여야가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이 법을 지금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을 바꾸지 않고 놔두는 이유는 그 원칙에 대해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임기는 지키게 하자. 그다음에 누가 임명하건 그걸 가지고 시비 걸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이 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기가 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법적으로 맞으면 맞는 거예요. 입장에 따라 그거는 그 취지에. 그러니까 법에 맞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야가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 넣어놔야지 이게 법 취지를 수행하는 거지. 여야가 지금 50대 50대 투표 그게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이게 알바퀴가 되는 거지. 정말 제가 하나만 여쭤보죠. 네네. 이 사람은 정말 중립적이야. 이 사람을 고를 수 인간 사회가 고르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정치적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해 놓은 거라고요. 제가 이런 어떤 분을 딱 갖다 앉히면 이 사람은 5대5로 저 사람은 정말 중립적이야. 이런 사람을 합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으로 임기제를 두고 임명은 어느 사람이 하고 이거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돌아가서 자
그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임명 권한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지만 예. 대선이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자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다라는 합의가 논의에 되면 대한 합의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되면 거는 해야죠. 합의가 최고죠. 합의가 필요하다는 되면 거는 합의가 얘기가 안 될 뭐냐면 경우에는 법적 원칙대로 권한이 있는 하는 사람이 거죠. 하는 네, 거예요. 원칙대로 그게 하는 법이에요. 거죠.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가 안 되면 내가 마음대로 하려는 논리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다 좀 전에 떠나서 얘기한 감사위원과 사회적 관련해서는 그런 정치적 모색이라는 것도 저는 무용한 지라고 생각하고요. 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늦추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임명하시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차분히 논의를 하시는 거죠. 저는 공기업의 임기 중에 정말 국정철학과 함께 가야 되고 또 대통령의 책임 그렇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들은 우리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고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혁에 그런 저희는 부분은 협조할 수 필요해요. 있다고 예. 봅니다. 아까 1호기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라든지 우리가 야당이지만 협조하고 우리가 느꼈던 지점들 또 인사청문제도 개선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은 기꺼이 협조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에게는 아직도 172석의 의석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아니. 정말 발목 잡기가 아니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개혁을 일관성 있게 하되 검찰 개혁 계속 저희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도 개혁을 통해서 협조할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부터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국민의힘 제가 그 정치인분들 모시고 약간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거나 혹은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사정기관과 일반 공기업이 그러니까 국정철학을 같이 해야 될 부분과 사정기관을 동일시하셔서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아니 것 전혀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정기관은 전혀 임기를 그렇지 둔 취지가 임명권자가 법대로만 임명하고 그거에 아주 시비 걸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 법을 정하는 거지. 거기까지 동의. 예. 거기까지 그거- 동의인데 예. 그게 임명권자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임명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임명권자가 너 왜 제대로 된 사람을 안 뽑니라고 주장하는 건 합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대로는 네. 법대로 만든 저기 겁니다. 같은 제가 얘기가 보기엔. 반복되는 것 같은데 마무리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2분 오버됐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뭐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근속 25년 이상을 근무하면 한 달간 휴가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간 그냥 푹 아무 생각 없이 좀 놀라고 다음 주부터 4주를 정확히 제가 그냥 놀기 25년 충전이라고 표현하시면 아니 그냥 노는 겁니다. 근데 25년 여러분들 중에 무슨 놈의 회사가 25년을 놀게 한 달을 놀게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25년이라면 노는 한 달 정도 놀게 해줘도 놓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금요일이고 제가 일찍 끝내려는데 두 분 그 논쟁이 뜨거우셔가지고 제가 끊질 못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박 대변인님은 오늘 새로운 초식을 아니에요. 다음에 한 달 후엔 제가 데뷔하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초식에. 오늘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